스크래치 프로그램 대해서 알아보고 스크래치 가입 프로그램 세팅하기. 자,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걸 할 거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가입을 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크래치를 한번 검색을 하면 이 주소가 나오고요. 이거 고양이는 스크래치의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래치를 설계자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힙합 DJ가 음악을 스크래치하는 것에서 스크래치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DJ들은 음악 작품을 가져와서 예상치 못한 창조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킵니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융합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크래치란 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스크래치를 접속하려면요. 다음과 같은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스크래치 가입하면은 이따가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들어가면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입력, 그리고 2단계에서는 생년월일, 뭐 성별, 국가정보 등을 아주 쉽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입력한 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래치 로그인 화면이고요. 상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만들기를 눌려서 여기서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한번 훑어보면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탐험하기를 누르면요.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누르면 작품을 또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만든 이제 작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잠시 그냥 짧게 얘기하면요. 소프트웨어 이거 어떻게 배워요? 프로그램 어떻게 배워요? 했을 때 제 첫 시간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든요. 이걸 팔려면 전문가처럼 만들까요? 아니면 누구나 잘 팔리게 쉽게 만들 그 생각 먼저 할까요? 예. 그게 이제 사용자 환경인데요. 사용자 환경은 이런 생각을 만든 사람은 이 사람들이 원래 제일 많이 쓰던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알고 있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파일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면 자르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파일에 들어가면 저장하기, 복사하기, 뭐 새로 고침, 그죠? 닫기, 오픈, 열기 이거 있을 거랑 알죠. 그리고 보신 적 있습니까? 메인 메뉴가 밑에 나와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냥 단순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상단의 메뉴를 많이 왜 중요하니까 하단에 내려가면 메뉴 안 보이니까 자신 로고를요 회사 로고를 여기 있는 거 봤습니까? 잘 없죠. 물론 반복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게 다 인간이 원래 알고 있던 행동 방식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직관을 믿으세요. 그래서 메뉴 들어가면 잘 머릿속에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단 메뉴에 항상 뭐가 있으면 상단 제일 좌측에 파일이 있겠죠. 여러분 도움말 어디 있습니까? 상단 오른쪽 있습니다. 도움말이 왼쪽에 있는 거 봤습니까? 없죠? 거기 파일 보통 옆에 뭐 있습니까? 눈 감고 한번 맞춰볼까요? 에디트 편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에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에 뭔가 프로그램 액션을 줄 수 있는 메뉴가 보통 다 들어가 있고요.
옆에 편집은 에디트에는 자르고 붙이고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있나요? 일반 프로그램 같은 거 보통 보기, 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 이 프로그램을 쓸 때 필요한 보기 화면에 대해서 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메일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메일,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끝에 뭐 윈도우나 뭐가 있을까? 도움말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MSA 제품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모든 유저들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길어졌는데 프로그램을 대할 때는 1장부터 내가 고민을 해야지 막 메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쯤 이거기 있겠지? 라고 한번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그 명령이 있을 거라는 거. 없으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탓하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크게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스크래치의 왼쪽 편인 블럭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샀는데 블럭을 한쪽에 치워놓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업판을 벌이는 화면이고요.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블럭들을 여기 옮겨와서 삭기를 시작하면 여기 이쪽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되는 어떤 개체에 대한 스프라이트 영역들에서 개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화면을 한번 알아보면요. 블록 팔레트를 잠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팔레트는 블록 모음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동작이 수행되는 블록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블록의 모양으로 뭐 시작 블록, 삭기 블록, 마무리 블록, 반환 블록, 논리 블록, 감싸기 블록 한 6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뒤에 보여놨습니다. 그리고 블록 팔레트는 이렇게 코드에는 동작, 형태, 뭐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록 해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동작들에 대한 여러 가지 블록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작에서 나만의 블록뿐만 아니라 확장 기능도 있어서 제공되는 확장 기능을 다운로드해서 다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영역에는 음악,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하는 영역, 번역,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팔레트 안에는 제가 좀 설명을 해놨고요. 안에 모양 탭도 있고요. 모양 그림 그래 스프라이트 이미지 편집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탭에서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한 소리 편집과 관련된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스크래치 블록 명령어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모양에 따라서 시작 블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시작 블록이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홈과 홈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쌓기 블록입니다. 그래서 상단 홈과 하단 돌기를 이렇게 다 연결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되겠죠. 그죠? 명령어가. 그리고 그 안에는 데이터 값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것처럼 생긴 거는 감싸기 블록인데요. 보통 반복하기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형 블록 안에는 또 다른 블록들이 들어가서 반복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하단에 돌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블록이 결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블록들은 마무리 블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렀던 블록 파랍 확장 영역에 대한 확장 기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탭의 각 항목은 한번 동작 항목,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록, 아까 앞전에 보였던 확장 기능도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는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드 탭을 이런 부분은 그냥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작업 화면에서 코딩이 들어가는 작업 영역이고요. 블록들을 모음에서 가져와서 여기 쌓으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상단의 투명한 그림은요, 현재 어떠한 것에다가 어떠한 스프라이트에다가 내가 코딩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이 실행되는 화면이고요. 이게 긴 모양이 프로젝트가 실행됨을, 그리고 빨간색 멈춤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보면서 플레이 될 것 같죠? 이거 멈출 것 같죠? 혹시 반대로 보이는 사람 있나요, 이게? 느낌이? 이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사용자 환경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된 걸 메타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이럴 것 같아. 그럼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 스크래치는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밑에 보면 실행하면 밑에 보면 스프라이트 무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프라이트란 이런 고양이를 프로젝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추가하고 속속값을 우리가 움직였지만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스크래치를 온라인에서 한번 깔아볼까요? 네, 다운로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화면이고요. 스크래치 화면이고요. 자, 스크래치를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어떤 국가에 네, 코리아입니다. 아, 여기서 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5월 언제 태어나셨나요? 생각이 안 나네요. 꽤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 여자입니다. 자, 이메일은 자, 통로 됐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그인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제 로그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무대 만드는 장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실습을 계속 할 거고요. 다시 스크래치 잠시 오면요. 그리고 탐험하게 누르면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펀치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뭐지 플레이를 누릅니다. 이렇게 치면 올라가는 건 별거 없죠.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을 때 난 상상 속의 세계를 표현하는 걸 뭔가 만들고 싶어 했을 때 나 잘 몰라. 그러면 여기서 코딩 카드나 교육 지도서를 몇 개 예제를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기 한번 오면요. 화면 왔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벤트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렸을 때 동작을 시켜볼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동작을 10만큼 움직일래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눌려볼까요? 10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쉽죠? 그죠? 또 해볼까요? 내가 스페이스 키를 동작 키를 하나 이벤트 키를 열고 이번에는 내가 A를 눌렸을 때 동작 10만큼 움직일래요? 네. 마이너스 10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00만, 왼쪽으로 100이겠죠? 네. 그래서 L을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하기 돌리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뭐 할까요? S를 누르면 이번에는 100만큼 그래서 L을 누르면 왼쪽으로 S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뭘 할까요? C를 누르면 자, 이거는 삭제를 해볼까요? 블록을 한번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시계 방향으로 15도 돌아가기. 그래서 C를 누르면 15도 돌아가고 L을 누르면 움직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동작에 대해서 해봤지만 앞으로는 실습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예제를 해당하는 명령과 블록들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메뉴에 이런 동작이 있구나, 이벤트에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정리를 하는 거 클릭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크래치 어떤 기본 기능을 익히고 기본적인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프라이트와 순차의 개념을 이해하며 스프라이트를 움직여 보면서 또는 모양도 변경해 보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처럼 오늘은 숲속에서 곰이잼을 찾아서 움직이는 어떤 숲속의 곰이라는 프로젝트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 복습 삼아서 간단한 예제 한번 몸풀기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할 예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이 코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한번 숲속의 곰 프로젝트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우선 A키를 눌렸을 때 10만큼 우측으로 S키를 눌렸을 때 50만큼 우측으로 그래서 어떤 키를 눌렸을 때 스프라이트가 우측으로 또는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리만큼 또는 원하는 회전 각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 여러분은 스크래치에 한번 스크래치 mit.edu 접속을 하셨으면 로그인을 하고요. 저는 로그인을 했습니다. 다음 만들기를 통해서 자,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해 볼까요? 자, 블록 화면에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어떤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를 눌렀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내가 스프라이트를 클릭했다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듯이 코딩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동작 10만큼 움직여라. 10만큼 움직여라. 다시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렸을 때, 자, 여기 액션에는 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여러분이 쓰는 키보드 자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눌렸을 때 동작 30만큼 움직여라. 얘를 눌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방향은, 고양이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90도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번 이벤트를 또 해볼까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번에는 D를 눌렸을 때, B, C, D를 눌렸을 때, 동작, 이번에는 크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100만큼. 자, 따라하고 있습니까? 제가 A를 눌렸다고, D를 선택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짐작 가는 대로 한번 이것도 눌려보고 저것도 눌려보고, 저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는 또는 학습하는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프로그래머 이거를 개발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유저가 쉽게 접근해라고 만들고, 쉽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방법 그대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아마 거기에 그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 같으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면서 클릭을 하다 보면, 학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 학습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자, 똑같이 이벤트.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여러분 같은 반복적인 작업이라면 항상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복사가 되죠.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저만의 팁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요, 오브젝트 객체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했을 때 여기서 행해질 수 있는 명령어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요 있나 이러지 마시고, 네. 이 오브젝트 갖다 댔을 때 그죠? 메뉴도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S를 눌렸을 때, S를 눌렸을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또 100만큼. 그래서 A를 눌렸을 때, D를 눌렸을 때, S를 눌렸을 때 잘 되고 있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동작. 그래서 이벤트, 그죠?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스페이스 키를 눌렸을 때 동작, 랜덤한 무작위 위치, 이렇게 하면 랜덤하게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앞으로도 책에는 교재를 하나하나씩 할 거지만 한 번씩 책에 예를 들어서 변수를 30으로 해라. 그러면 한 50대 한번 해보고, A를 키를 눌러라. 다른 키도 한번 해보고, 여러 나름대로 너무 책 교재대로 따라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책의 글 따라간다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몸소 부딪혀 가면서 코딩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재 31페이지입니다.
블록을 일단 오전에서 삭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걸 한번 예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 책을 보면 숲속의 곰이란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금 방금 한 코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배경 좀 가져오고 있던 고양이에서 곰으로 바뀐 거 외에는 별 다른 점이 없고요. 자, 개요를 한번 보면 숲속의 곰을 움직여서 잼까지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의 동작과 모습을 좀 더 표현하는 코딩을 익히는 거고, 곰이 우리는 그냥 아까 고양이가 그냥 오른쪽 쑥 갔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코딩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알고리즘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뭔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하나 메모 가능할까요? 메모를 좀 할까요?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곰이 잼으로 걸어간다를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일단 곰이 있고요. 그죠? 잼을 향해 걸어가는데 발을 바꾸어서 움직임을 표현하고 그죠? 계속 걸어가도록 하고 잼 앞에서 도착. 어느 위치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나열해 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갈까요? 스프라이트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했어요. 자, 스프라이트는 어떤 특정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스프라이트는 사실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 움직이는 객체들, 지금처럼 구름이나 여기 사람 같은 것들을 다 객체라고 해요. 초기 게임 제작 시 어떤 타임라인, 시간 순서상에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타임라인 위에 객체를 올려놓고 그 중요한 키프레임을 우리는 스프라이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래픽적으로 객체를 표현한 걸 다 스프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크래치에서도 스프라이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알고리즘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일에는 이제 순서가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요, 또는 그거를 이해하는 컴퓨터는 순차적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컴퓨터도 자기가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프로그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명령들이 순서대로 동작하는 구조예요. 이거를 시퀀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순서대로 하나 해결 다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우리는 목적지를 검색을 하죠.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컴퓨터가 탐색을 해주고요. 이 중에서라도 조건이 있으면 무료 도로를 탐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탐색 경로 고르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안내가 시작이 되겠죠. 이처럼 목적지 검색에서 안내 시작에는 순서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 순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블럭을 하나하나씩 쌓듯이 지금의 스크래치에서는 위의 블럭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클릭을 했을 때는 10만큼 움직인 다음에 모양을 바꿔주고
다음에 야옹을 재생을 한번 해주고 야옹을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정신없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코딩의 순서는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블록화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요. 조각화내서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보기 위해서 이 스크래치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페이지 32페이지에서 실제로 숲속의 곰 만들기에 필요한 메뉴들이 뭐가 있으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까요? 다시. 자, 만들기를 시작을 했으면요. 스프라이트 중 우리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무대에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움직이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작 여기에 10만큼 필요한 수치만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해봤죠? 그래서 이벤트를 이용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동작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90도 방향 10만큼 움직여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90도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음수로 작성을 하면 좌측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므로 원하는 방향을 조정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건 모양 탭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스프라이트 고양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대에서 내가 스프라이트를 추가도 할 수 있고 지금 모양은 스프라이트 01, 02 두 개가 있네요. 모양 1, 모양 2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듯이 사진으로 잠시 자,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카메라로 스프라이트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지금은 저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서 또는 다운로드해서 본인의 PC에 있는 것들을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찾기나 직접 그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고르면요. 이렇게 동물, 사람들, 판타지, 댄스, 음악, 스포츠 그래서 3.0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들, 그래픽들, 스프라이트들이 많아져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글자를 보면 자, 여기서 파일명들이 다 뭔가요? 영어죠? 한글 검색이 잘 안 되니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네. 다시 코드를 보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모양을 우리는 스프라이트 고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모양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지금 클릭을 했을 때 10만큼 다시 오겠습니다. 50만큼 움직이고 어딜 갈까요? 여기 블럭 형태 블럭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모양을
모양 2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입니까? 50만큼 움직이고 모양 2가 되고요. 다시 한번 동작 50만큼 움직이고 형태 모양 이번에는 1로 바꿀까요? 그랬을 때 다시 50만큼 모양 1 50만큼 50만큼 이래서 계속해서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바꿔지겠죠. 그래서 모양 바꾸기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애니메이션은요 정지 영상이 타임라인 시간 순서 안에서 최소한 1초에 18프레임 FPS라고 하거든요. 초당 프레임 수가 18개 이상이 되면 인간이 저거는 정지 영상이 아니라 움직임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를 만들 때 24프레임에서 32프레임까지 초당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 안에 그렇게 정지화면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 바꾸기와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동을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은 기다리기라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설정된 시간만큼 기다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몇 초 좀 기다려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어에 가면 저기 보면 너 1초 기다려 있어요. 그래서 1초 기다려. 1초 기다리고 나서 뭘 하나 할까요? 1초 기다리고 나서 동작 너 이렇게 10으로 움직여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0만큼 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옵니다. 그래서 자 클릭 보입니까? 클릭 50만큼 기다렸다가 1초만큼 뒤로 오죠. 그죠? 그래서 1초 기다리기 그래서 우리가 제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초를 기다리게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1초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0만큼 또 움직여주고 또 형태를 한번 눌려볼까요? 형태 태그를 가면 안녕 2초 동안 말하기 안녕 말하기 있네요. 그죠? 안녕 말하기는 계속 말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거를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50만큼 움직이고 모양을 바꿔주고 모양을 2로 바꾸고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여서 안녕 이라고 얘기하는 거 해볼까요? 50만큼 모양 2로 바뀌고 그죠? 다시 안녕 2초 동안 그죠? 그래서 형태 블록에는요 형태 블록에는 이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글풍선 모양으로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래서 말풍선 말하기가 되고요. 앞서 이제 했던 지금처럼 기다리기 블럭과 같이 결합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애니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말풍선 출력하면 설정한 시간 동안 말풍선이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삼아
연습 삼아 한번 몇 가지를 예를 해볼까요? 뭐 이벤트 클릭했을 때 형태 동작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고 나서 형태를 바꿀까 하거든요. 형태 블록에서 모양 1, 2 이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 1, 2가 있으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동작 10만큼 움직이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할 거예요. 복사하기 붙일 거예요. 복사하기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나 둘 바꾸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나도 그렇죠.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블록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내고요. 이렇게 제어에 가면 1초 기다리기도 있지만 여기 보면 무한 반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반복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번 반복하기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오면 이거는 이렇게 디귿처럼 생긴 것은 안에 있는 블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 블럭에서 10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10개 블럭을 쌓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이죠. 그래서 보면 다시 제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한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빼보면 이번에는 10번만 반복한 거고요. 무한 반복, 자, 드래그해서 버리고 무한 반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어제 지금 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손가락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면 무한대로 반복적으로 가고 있게 느껴지죠. 그죠? 여기에 보면 동작에 보면요. 다양한 동작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예, 그러면 요걸 한번 보면요.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보면 자, 가다가 벽에 튕겨서 난리가 났죠. 이런 애니메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블록들은 한 번씩 다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주차 1차 시에는 우리가 이벤트에 동작을 시키고 이 동작도 움직여주고 형태도 바꿀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제어까지 몇 초 기다려라 이렇게 제어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뭐 이것도 클릭했을 때 하나만 딱 해볼게요. 클릭했을 때 동작이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클릭했을 때보다는 제가 조금 좀 바꾸겠습니다. 멘트를 스페이스로 움직였을 때로 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또 클릭하면 이렇게
자, 오늘은 4주차 1차 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동작, 형태, 이벤트 제어에 있는 블럭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았고요. 교재에 있는 숲속의 공 코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